자, 수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무리함수를 배우고 있고, 지금까지 배운 무리함수를 한번 정리하고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y는 루트 ax 꼴에 대한 함수부터 배웠었고요.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y는 루트 3x짜리를 만약 예를 들어 보면은 원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지는 함수가 루트 3x짜리 그래프죠. 그럼 이걸 토대로 해서 얘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함수를 그릴 수 있었는데 y는 이렇게 자, 이렇게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렸었냐면 이 마이너스는 누구한테 준다고 했었어요? 네, x한테 줘서 이거를 3의 마이너스 x를 표시했었고 두 번째 함수는 요 마이너스는 루트 밖에 있는 마이너스는 네, y한테 줬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루트 밖에 있는 마이너스는 y한테 주고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x한테 준다고 했었으니까 식을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베이스 함수를 기본으로 해서 뭐 그래프를 다 한번 그려보면 요 함수는 x의 부호가 마이너스로 대입이 됐으니까 얘는 무슨 대칭이에요? 그렇죠. 이 함수는 y축 대칭이었었고 요 함수는 베이스 함수랑 비교해 봤을 때 y가 부호가 바뀌어서 대입이 들어갔죠. 이때는 그렇죠. 그 반대니까 x축 대칭이었었고 요 함수는 베이스 함수와 비교했을 때 x의 부호도 바뀌어 있고 y의 부호도 바뀌어서 대입이 됐으니까 이때는 원점 대칭이었었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첫 번째 함수는 y축 대칭하면 되니까요. 이게 바로 y는 자 루트에 3x짜리 그래프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요 함수는 이 베이스 함수를 x축 대칭한 거니까요. 모양이 이렇게 그려진 함수라고 할 수 있겠고 요 함수는 이 베이스 함수를 원점 대칭을 했으니까 축 두 번을 접혀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배웠냐면 우리가 이놈의 정의역과 치역을 찾았을 때 그래프를 보면은 당연히 그 이 함수를 봤을 때요. 그래프를 보면 x의 범위가 0부터 시작해서 큰 쪽이니까 정의역은 x가 0 이상인 거고 치역 함수값도 보니까요. 0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으로 함수값들이 찍히고 있으니까 치역도 0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봐서 파악을 해도 괜찮고 아니면 식만 봐도 괜찮다고 했었죠. 그래서 항상 루트 안에 값은 절대 음수가 못 나온다고 했죠. 음수가 나오면 허수가 되니까. 그래서 이 값이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 x는 0 이상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식만 봐도 루트는 이 루트 값은 항상 이 값 자체는 통으로 0 이상이다. 이런 표현도 했었죠. 그래서 항상 이 루트 자체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치역인 함수값, 이 y값도 항상 0 이상이 돼야 된다는 이렇게 식으로만 가지고도 정의역과 치역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교과서에서요. 247페이지를 볼게요. 7페이지 보면요.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생긴 함수 형태를 볼 거고 우리 유리함수에서도 배웠지만 딱 눈에 익는 형태죠. 어떻게 조작한 함수예요? 네, 우리가 배웠던 이 함수에 대해서 평행이동을 한 바로 이 함수를 나타내는 바로 그런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전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 A의 절대값의 크기가 클수록 그렇죠? 그래프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x축에서 계속 멀어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루트 5x짜리는 얘보다 좀 더 높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x의 개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x축에서 더 멀어진다. 이런 내용까지 봤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건 형태가 자체가 당연히 평행이동이니까 이 무리함수를 적당하게 평행이동을 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 같은데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는요 적당한 점을 찾기가 힘들어서 먼저 뭐부터 찾았어요? 네, 점근선부터 찾았죠. 근데 이 무리함수는 그나마 다행인 건 특별한 점이 하나가 존재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원점을 지난다는,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는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0,0 원점을 지난다는 바로 이런 정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점을 가지고 평행이동으로 움직여주면 나쁘지 않게 그래프를 좀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럼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기 전에 베이스 함수, 그걸 찾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그 베이스 함수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혹시나 안 보이면 이 플러스 1을 넘겨서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똑같은 작업을 했었죠?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나타내면 더 쉽게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이 함수의 베이스 함수는 y는 루트 x가 베이스 함수가 되겠네요. 보이나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함수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어떤 형태냐면 x 자리에 x 빼기 1이 들어갔고 y 자리에는 y 빼기 2가 들어간 이런 형태죠. 그쵸? 그럼 따라서 평행이동을 따지면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1이니까 1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니까 2만큼 평행이동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따라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베이스 함수 이걸 기점으로 해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옮길 건데 우리가 이 루트 x라는 그래프는요. 원점이라는 이 정점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원점만 움직이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루트 x 그래프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바로 루트 x잖아요. 근데 이 원점 자체를 x축으로 1만큼, y축 2만큼 옮겨지니까 그 점이 어디로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점의 이동은 그만큼 평행이동 한 만큼을 그냥 더하는 거였었죠.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이니까 이 원점이 바로 어디로 움직였겠냐면 x는 1이고 y는 2인 바로 요 점으로 1,2 바로 이 점으로 옮겨졌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만 옮겨주면 그 다음부터 그래프는 그대로 모양이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요.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는 바로 이 함수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위함수보다는 좀 깔끔하죠. 왜냐면 이런 점, 아까 원점이 바로 정점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적당히 평행 이중만 잘 맞춰주면 모양을 그리기가 이제 어렵지 않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을 찾아보면 정의역은 딱 봐도 x의 값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네, 1에서 시작돼서 그 오른쪽으로 그려지니까 정의역은 x는 1 이상인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 치역은 한번 보면요. 함수값은 어디서부터 생겨요? 그렇죠. 함수값은 2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함수값이 찍히니까 치역은요. y바 y는 2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서 파악해도 괜찮고 아니면 좀 익숙해지면 식만 보고도 찾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칭을 보고 다시 한번 또 연습 한번 해보면요. 자, 루트 안에 있는 바로 이 x의 범위가 바로 정의역을 의미했었고 항상 루트 안의 값은 부호가 어떻게 돼요? 네,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죠. 따라서 x-1이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x는 1 이상, 즉 그게 바로 요 정의역이 되겠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까지 배웠냐면 항상 루트는 통으로 이 자체적으로도 0 이상이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여기다가 보니까 이 0 이상인 거에다가 2를 더했어요.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이 y,
치역 함수값은 뭐 이상이 돼야 돼요? 그쵸. 0 이상에다가 2를 더했으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2 이상이 돼야겠네요. 따라서 치역도 이렇게 2 이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그 아래 문제 7번이 있거든요. 문제 7번 한번 그 시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그려봤나요? 혹시 좀 더 그리고 싶으면 잠깐 정지해 놓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세요. 자, 1번부터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함수가 나타내지는 가장 베이스 함수를 먼저 찾아야 됐었죠. 그 베이스가 누구예요? 그렇죠. y는 루트 x가 가장 베이스 함수가 되겠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이쪽에는 상수가, 그러니까 이쪽엔 플러스 0이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y축으로는 평행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x 자리에만 x 더하기 1이 들어간 형태잖아요. 그럼 따라서 x축으로는 얼만큼 평행 이동이죠? 그렇죠. x 더하기 1이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 된 거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는 이 루트 x는 원점에서 시작하는 무리함수였지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니까 그 좌표가 뭐로 바꿔야 돼요? 네, y축으로 이동하지 않고 x축으로만 마이너스 1만큼 갔으니까 이 점이 마이너스 1,0이 되면서 루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것도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그래서 얘가 바로 이놈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쵸? 자, 따라서 이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정의역은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x 값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그 오른쪽 큰 값으로서 주어지니까 x의 범위는 x바 x는 마이너스 1 이상인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 치역을 보면요. 함수값을 보니까 0부터 시작해서 그 위쪽으로 함수값이 찍히고 있죠. 그래서 치역은 y바 y는 0 이상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그쵸? 아니면 식만 보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면 정의역은 루트 안에 있는 이 x가 영향을 주니까요. 항상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x 더하기 1이 0 이상, 즉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돼야겠고 그 다음에 y는 루트 x 더하기 1인데 루트 이 자체는 항상 통으로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y 값, 즉 치역은 0 이상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요. 자, 그다음에 2번은 함수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얘도 우리가 침착하게만 잘 다루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다시 y쪽으로 넘겨주면요. y 더하기 1은 이렇게 생긴 모양이고 당연히 이 함수의 가장 베이스 함수 찾아줘야겠죠? 그러면 형태 봤을 때 어떤 형태예요? 그렇죠. 바로 이 y와 x에 대해서 가장 초기 베이스 형태는 y는 루트에 마이너스 2x라는 바로 이 함수가 되겠었죠.
그쵸? 그럼 이 함수를 기준으로 해서 y와 x가 바뀌었으니까 x 대신에는 어떻게 들어갔냐면 x 빼기 2가 들어갔고 y 대신에는 y 플러스 1이 이게 보이나요? x 자리에는 x 빼기 2가 들어갔고 y 자리에는 y 더하기 1이 들어갔죠? 따라서 평행이동은 x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니까 이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는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이 됐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2x 그래프는 당연히 이 점도 0,0 원점을 지나는 함수였는데 이 함수 이 점 자체가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으니까 점의 이동은 그냥 그만큼을 더하면 되죠. 즉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가서 점이 이렇게 찍혔다는 것이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 함수가 이제 루트 마이너스 2x인데 이 함수는 어떻게 그려졌어요? 그렇죠. 이 마이너스를 x한테 주면 x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으로 이루어져서 이 함수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진 함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니까 이 모양 마찬가지로 이 함수의 그래프도 이 정점은 바뀌었지만 모양은 그대로 유지가 될 테니까요. 모양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함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유리함수 할 때도 이 y절편 정도를 한번 좀 찾아보는 게 그래프 해석할 때 좀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도 한번 다시 연습해 보면 y절편은 x의 값이 0인 점이니까 x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는 4거든요. 그래서 루트 4는 2니까 2 빼기 1은 1이죠. 그래서 y절편은 1이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잘 그렸나요?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24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 248페이지예요. 그래서 248페이지는 이제 마지막 일반적인 형태, 바로 이 함수를 다루고 있고, 유리함수랑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도 어떻게 바꾸는 게 목적이겠어요? 그렇죠. 이 함수를 이제 평행 이동이 잘 보이는 바로 이 꼴로 바꾸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고, 우리가 유리함수에서도 이렇게 평행 이동 꼴로 배우는 기법을 두 가지를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뭐 쉽지는 않았지만 우리 무리함수도요. 이런 형태를 평행 이동 꼴로 바꾸는 그런 연습만 잘 하면 그다음부터는 똑같은 내용이라서 어렵지 않겠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기법을 한번 배우도록 합시다. 자, 이제 무리함수의 가장 최종 형태예요. 요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당연히 이 형태 자체가 일단 평행이동이 안 보이니까 평행이동 꼴로 좀 바꿔주고 싶은데 그 기법이 바로 어떤 형태냐면요. 이 기법인가 좀 양이는 좀 머릿속에서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떤 기법이 쓰이냐면 x의 개수가 있죠. 여기서는 2인데 이 x의 개수로 이 형태를 적당하게 묶는 그 방식이 많이 쓰여요. 다시요. 그래서 x의 개수로 이 루트 안의 값을 묶는 형태,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x의 개수가 2니까 어떻게 묶어주냐면 2에 x 이게 플러스 4니까요. 플러스 2라고 해야 맞아 떨어지죠. 여기에 더하기 3이 되는, 그래서 y는 이런 꼴로 묶여지는. 그래서 주의할 것은요, 이 x의 개수로 묶여진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는 방법도 유리함수보다는 좀 더 간단하죠. x의 개수로 묶어주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모양도 또 나왔으니까 베이스 잡아주고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베이스 함수는 이제는 좀 약간 연습했으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루트 2x가 베이스 함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평행이동이 됐을 거 아니냐면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x 자리에 x 더하기 2가 들어간 것이고 y 자리에는 3을 넘겼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y 빼기 3이 대입된 걸로 할 수 있죠. 따라서 평행이동은 x축으로는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는 마이너스 3이니까
3만큼 평행이동이 됐겠네요. 그쵸? 따라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자, 베이스 함수 루트 2x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간 함수죠. 근데 이 원점 자체가 몇 콤마 몇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네,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3만큼이니까 점의 이동은 그만큼을 그냥 더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해서 마이너스 2, 0에서 3을 더해서 3까지 가서 이렇게 요청으로 움직였겠고, 그쵸? 그 다음에 모양은요, 당연히 그대로 이 모양 유지가 됐을 테니까 모양은 그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y는 이렇게 나왔겠네요. 그쵸? 이렇게 나오고, 마찬가지로 한번 y절편 정도만 찍어주면 y절편은 x의 값이 0인 점이니까 x 0을 집어넣으면 이게 4거든요. 루트 4는 2니까 2 더하기 3은 5. 그래서 여기는 5라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찾아낼 수는 있겠네요. 찾아낼 수 있고, 다시 한번 또 정의역과 치역까지 한번 다시 한번 다 뽑아보면요. 정의역, x의 범위를 살펴봅시다. 어디서 시작해요? 네,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쭉 그래프가 그려지니까요. x 정의역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이 모든 실수가 되겠고, 치역, 함수값은 어디에서 시작되죠? 네, 3에서 시작해서 그 위로 이렇게 쭉 그려지니까요. 치역은 y바 y는 3 이상인 모든 실수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식만 보고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면요. 자, 루트에 2x 더하기 4니까 항상 루트 안에 있는 값은 0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따로 한번 뽑아보면 2x 더하기 4가 0 이상이 되니까 이거 1차 부등식이죠. 암산하면은 마이너스 2 이상, 즉 이렇게 정의역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항상 루트는요, 루트 값은 항상 이 통으로 항상 0 이상이 했으니까 이 0 이상인 값에다가 3을 더했으니까요, 치역은 즉 y 값은 전체적으로는 3 이상이 되는, 따라서 이렇게 3 이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그럼 그 아래 마지막으로 문제 8번 무리함수의 마지막 파트 한번 좀 풀어 봅시다. 자, 그려봤나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무리함수의 가장 마지막 장 연습 한번 해보면요. 1번부터 이 함수의 형태를 이제 평행이동이 드러나는 꼴로 바꿔줘야 될 텐데
그 기법이 뭐였다고요? 네, x의 개수로 묶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묶어주면 y는 루트 4의 x에 더하기에 9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뭐라가 돼야 돼요? 그쵸. 4분의 9가 돼야 4, 4 약분되면서 9가 남겠죠. 4로 묶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러면서 꼬리 자체가 이제 드디어 평행이동 꼴로 바뀌었고, 이제 이 함수의 베이스 함수 찾아야 되니까, 딱 봐도 루트의 4x, y는 루트의 4x, 바로 이 함수가 베이스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좀 바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제는 대입된 형태를 보고 나서 평행이동을 다시 바로 한번 찾아보면, x축으로는 얼마큼 평행이동이에요? 네, x 대신에 x 더하기 4분의 9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에 4분의 9만큼 평행이동이 됐겠고 y축으로는 얼마큼 평행이동이에요? 그쵸, 바로 요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맞나요? 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원래는 요 함수는 원점에서 시작해서 4x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일 텐데 이 점이 이렇게 평행이동이 됐으니까 점의 이동은 그만큼을 더해준다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9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음, 이 원점이 요 점으로 이동이 됐겠고 그쵸? 자, 그 다음에는 이 점을 가지고 이제 모양 자체가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되니까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얘가 바로 y는 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절편 한번 찾아주면 좋다고 했는데 실제로 x에 0을 집어넣으면 날라가고 루트 9는 3이잖아요. 그래서 3 빼기 3은 0이니까 요 함수는요 이렇게 원점까지도 지나는 이런 함수라는 것도 좀 알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함수 그려봅시다.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뭐 그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으로 한번 묶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에 한번 모양이 별로 안 예쁘니까 마이너스 3을 미리 앞으로 빼주고 x에 자 플러스 6이 되려면 여기에 뭐가 돼야 돼요? 네, 마이너스 2가 돼야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6이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 함수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요, 모양을 보니까 x랑 y만 봤을 때는요, y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x짜리가 가장 베이스 함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쵸? 그래서 뭔가 좀 오랜만에 나왔지만 이 함수는 어떤 형태예요? 그쵸? 최초 베이스 함수의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던 모양이 바로 얘였죠, 얘. 그쵸? 아까 한번 그려봤었죠? 자, 그럼 요 함수를 가지고 봤을 때 평행이동을 한번 찾아주면 x 대신에 x 빼기 2가 들어갔으니까 x축으로는 이만큼 평행이동이고 그 다음에는 얘를 봤을 때는 y축으로는요 1만큼 평행이동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따라서 요 함수는 마찬가지로 0,0이니까 원점을 지났었지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1만큼 갔으니까요. 점의 이동은 그만큼을 더해서 이렇게 점으로 이동이 됐겠고 그 다음에 원래 최초 모양이 원점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였으니까요. 얘도 모양이 이렇게 내려가는 바로 얘가 바로 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y절편 정도만 찾아주면 y절편에 x에 0을 집어넣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0 넣으면 날아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6에 뒤에 플러스 1이 바로 이 y절편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함수는 다 마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수 파트는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되고 원래 선생님이 함수 끝나면은 그 여러 가지 뭐 절대값이나 대칭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준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이 원격 수업으로 다루기에는 좀 내용이 중요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한번 강의를 하고 우리는 바로 이제 경우의 수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경우의 수로 어디냐면은 261페이지예요. 네, 경우의 수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교과서 폈나요? 261페이지예요. 됐죠? 자, 이제 이 책의 고1 수학의 이제 마지막 단원이고, 경우의 수라는 거는 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한번 배운 적이 있죠. 뭐 확률을 배우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배웠던 경우의 수가 이제 좀 더 확장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살짝 색다른 느낌을 좀 갖고 있죠. 그래서 개수를 카운트하고, 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모든 케이스를 다 조사하는 이런 방식이라서, 어떤 친구한테는 좀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한테는 살짝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단원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한번 개관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단어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첫 번째는 경우의 수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할 거고 두 번째는 순열이라는 것을 배울 거고 세 번째는요 조합이라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경우의 수라는 것을 우리가 중학교 때 이미 배웠던 거라서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여기 나오는 순열과 조합은 처음 나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순열과 조합은 둘 다 비슷한 얘기긴 한데 하나는 순서를 인정해 주는 게 순열이고 얘는 순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가서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 거고 근데 이제 순위와 조합 중에서는 어째 둘 다 비슷한 내용인데 이 중에서는 이 조합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 활용도가 높은 그래서 조합론이라는 또 파트가 있을 만큼 조합을 좀 더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파트예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이제는 뭐 함수에서 끊기면서 이제 또 연장되지는 않지만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뭐 확률과 통계나 이런 걸 배울 때 많이 쓰이게 되고 대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통계학과라든지 그리고 컴퓨터공학과 그런 컴퓨터공학과는 나중에 뭐 이산수학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이산수학 그래서 이제 이산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낮게 그러니까는 1, 2, 3, 4 이렇게 낱낱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속적인 수학이 아닌 그냥 떨어져 있는 이산 수학. 그래서 컴퓨터는 0, 1 이진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걸 그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산 수학이 필수예요. 그래서 이런 그런 쪽에서 토대가 되는 그런 단원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고 해서 공부를 좀 게을리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좀 열심히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볼 거고, 자, 이제 경우의 수에서는 이제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또 특히 중학교 때도 한번 살짝 좀 봤던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같이 연관시키면은 어렵진 않게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를 교과에서 있는 예시를 이제 그대로 한번 쓸 텐데 262페이지에 그 위에 생각 열기에 보면은 그 그림이 하나 있죠. 그래서 후식으로 컵케이크 3개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2개가 있는데 이거 하다가 이제 컵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겠느냐. 그래서 컵케이크가 3개가 있고 이렇게 3개가 있고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이거 중에서 컵케이크 또는 아이스크림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개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컵케이크 3개 놓여 있고 아이스크림 2개 있는데 이 중에서 이것 또는 이거를 고르는 건 결국 컵케이크는 사건이 경우의 수가 3개고 아이스크림은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2가지니까 이 2가지를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서 총 합계가 5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막 그렇게 생각할 것도 없이 컵케이크는 3개, 아이스크림 2개 있으니까 요것 또는 얘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전체적으로 3 더하기 1을 해서 5개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게 지금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말이 거창하지만 그냥 합의 법칙은 두 가지 이상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더하는
이런 경우를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합의 법칙은 좀 약간 키포인트만 좀 잡아주면요. 합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다루어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다루게 되고, 얘를 접속사로 따지면 또는이에요. 또는. 그러니까 or예요. or. 그래서 합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 그 사건들을 이어주는 접속사는 또는, 그러니까 or. 얘로 이제 접속사가 이어지면 이런 경우는 합의 법칙이라고 해서 그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요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좀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여러분들 261페이지에 문제 1번이 있거든요. 문제 1번 한번 해보세요. 문제 1번. 네, 해봤나요? 문제 읽어보면요.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지네요. 이럴 때 눈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몇 개겠느냐? 이거를 따지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눈의 합이 5의 배수라는 건 5의 배수는 당연히 5의 배수는 5, 10, 15 이런 게 5의 배수일 텐데 주사위 두 개 던지니까 뭐밖에 안 돼요? 그렇죠. 5나 10인 경우밖에 안 되겠죠? 그럼 따라서 이제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을 조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5인 경우, 눈의 합이 5인 경우만 찾아보면요. 뭐가 있어요? 1, 4, 보통 이렇게 괄호, 순서상으로 많이 표시하죠.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2, 이렇게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눈의 합이 10인 경우는 뭐예요? 4, 6,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6, 4니까 총 얘는 4개, 얘는 총 3개죠? 그 외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얘를 읽을 때 눈의 합이 5의 배수라는 것은 눈의 합이 5이거나 또는 이게 또는을 읽어지잖아요. 또는 10인 경우 이렇게 읽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5랑 10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 눈에 주사위에 던졌을 때 동시에 눈의 합이 5 그리고 10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동시라는 사건이 아닐 뿐더러 읽어질 때도 5의 배수인 경우는 눈의 합이 5이거나 또는 10인 경우 이렇게 읽어지니까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쵸, 이때는 더하는 거죠. 따라서 답은 7개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넘겨서 262페이지에 예제 하나랑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끝낼게요. 자, 무슨 문제냐면요. XY가 자연수로 주어져 있네요. 이럴 때 두 자연수의 합이 4 이하가 되는 이 순서쌍의 개수는 몇 개겠느냐. 이거를 따지라는 문제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X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Y는 1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합이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면 이때는 X 더하기 Y가 뭐부터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X랑 Y가 이제 둘 다 이제 1인 경우밖에 없을 수 있으니까 X 더하기 Y가 2나 아니면 3이나 4가 되겠네. 그러니까 1이나 0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은 두 개를 더했을 때 자연수인데 자연수 두 개를 더했을 때 1은 절대 나올 수 없죠. 항상 자연수 1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최소로 2부터 시작해서 2, 3, 4인 경우만 조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면요.
x 더하기 y가 2인 경우, y가 3인 경우, 4인 경우 각각 조사하면, 자, x 더하기 y가 2인 건 하나밖에 없죠? x도 1, y도 1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가 3인 경우는 1, 2 또는 2, 1 밖에 없겠고, 합이 4인 경우는요, 1, 3, 2, 2, 3, 1 이렇게밖에 없겠네요. 즉, 여기서 1개,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니까,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몇 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걸 읽어줄 때, x 더하기 4 이하인 경우는 x 더하기 y가 2이거나, 또는 x 더하기 y가 3이거나 또는 4이다 이렇게 읽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 두 개의 합이 2 그리고 3 그리고 4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는요. 그래서 이거는 또는 읽어지니까 합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을 다 더해주면 답은 6개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마지막으로 문제 2번까지만 딱 한번 해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x, y가 아까라는 자연수였지만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의미라는 건 얘는 음의 정수를 말해요. 음수. 그래서 음수가 아닌 정수니까 뭐예요? 그렇죠. 얘는 0 이상인 정수겠네요. 그렇죠? 0 이상인 정수. 그래서 x랑 y는 음이 아닌, 그러니까 음수가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x, y는 0 이상인 정수. 그러니까 0, 1, 2, 3, 4 이런 걸 말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이 합이 3 이하가 되는 순서상의 개수가 몇 개겠느냐? 이거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3 이하가 되는 이 케이스부터 우리가 찾아주면 가장 작은 건 뭐부터 괜찮죠? 그렇죠. 얘는 x, y가 0도 가나가 됐으니까 둘 다 0, 0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0일 수 있고 1, 2 해서 3까지니까 3까지 해서 이거를 다 조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따라서 더하기가 0인 경우 1, 이 각각을 다 찾아주면 자, 첫 번째 x 더하기가 0이라는 건 결국 x, y는 0 이상이 돼야 되니까 이 경우는 둘 다 뭐일 거밖에 없어요. 네, x도 0, y도 0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마이너스 1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1은 0 이상인 정수가 맞지만 마이너스 1은 0 이상인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이 아닌, 그러니까 음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런 케이스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1이라는 걸 찾아보면요. x는 1, 0 또는 0, 1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가 2인 경우는요. 2, 0 이렇게밖에 없겠고 더한 값이 3인 경우는 이렇게밖에 없겠네요. 따라서 이 경우는 1개, 여기는 2개, 3개, 여기는 4개니까 결국은 이거에 다 이거 또는 또는 이렇게 가운데 다 또는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합의 법칙에 의해서
하면 답은 10개가 되겠네요. 자, 괜찮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